최근 폴란드와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 방산을 비롯한 원전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최근 있었던 한미일 포괄 협력 체계 관련 논의에서도 원자력 관련 이슈를 주고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모멘텀 죽지않은 가운데 어떤 종목 소식이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원자력 전기 추진 우주선과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팀이 10kW급 고전력 전기 추력기를 개발하고 주요 성능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에서는 일진파워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국제과제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바 있죠. 원전 관련주 4분기에 조용했지만 이번 달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빨간불 켜내면서 0.4%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무탄소 에너지 프로젝트인 뉴스케일 소형 모듈 원전 제작에 참여해 미래 원전 시장 선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다호주에 건설되는 이 발전소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1호기당 77메가와트의 원자로 모듈 6개를 설치해 총 462메가와트의 전력을 만들어낼 텐데요. SMR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잘 진행하길 바라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연이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파란불 켜내면서 0.5%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3년 만에 5차 원전산업 대화체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원전 정책을 공유하고 영국의 신규 원전 건설, 원전 해체, 핵연료, SMR, 핵융합 등 다양한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텐데요. 국내 원전 관련주 한전 KEPS 보시면 원전 수주 가능성이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목표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탄력받으면서 0.6%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무려 3년 만에 영국과 원전과 관련해서 협력을 논의했다는 점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는 아리백 대안으로 CF100이라는 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백보다는 CF100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고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글로벌 기업들도 CF100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게 더 현실적이고 다시금 중요하게 됐는지 CF100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들어볼게요. 딱 구분하는 거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원전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아리백이냐 CF100이냐를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영어 진짜 잘 못하는데 아리백이 영어로 하면 Renewable Energy.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100%로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CF는 카본 프리입니다. 네.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원자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신재생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원전이 이제 대안으로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굳이 저희가 CF100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기존에도 이런 흐름은 계속 왔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이미 작년에 신재생 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또 미국도 포함을 시켰어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는 결론은 이런 여러 가지 전력 조달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전은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최근 들어서 원전이 가장 여러 가지 수혜들을 보는 거는 말 그대로 수주 기대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 원전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탈원전을 이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펴긴 했지만 그 전까지 원전 잘했거든요. 그리고 안전하게 공급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해외에서 당연히 수주에 대한 것들이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존에는 체코,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폴란드 얘기 나오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뭐였죠? 튀르키예 이런 데까지 꾸준하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괜찮았었는데 최근에 올 상반기 때 되면서 이제 흐름이 살짝 꺾였어요. 다른 것들이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라졌었는데 영국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다시 또 원전으로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뭘 담아야 될까가 사실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기는 하실 텐데 저는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대장주 위주로 당연히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흐름이
사실은 조금 대장주가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혜택은 그 아래쪽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부품이나 장비 관련된 회사들이 또 수혜를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흐름 자체는 길게 안 갈 수도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감안을 네. 하시고 조금 빠르게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슈에 따라서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걱정 없는 청정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지금 CF100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네. 지금 원전주가 시장에 막 관심을 받고 있는 대장주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모멘텀을 삼아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담기에는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한 건지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네. 오늘 지금 주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전인데 사실은 좀 시장에서는 좀 그렇게 관심이 없는 약간 상황이죠. 소외가 되어 네.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좀 주제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좀 원전과 관련된 뉴스가 그렇게 뭐 메인으로 나오지도 않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 모멘텀으로 올라올 수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 모멘텀이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2차 전지라든지 로봇 관련된 종목들에서 좀 시세가 나왔으면 좀 이제 다른 섹터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 원전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뭐 앞에서 뭐 대부분 다 언급을 하셨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수주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주와 관련된 것보다는 일단 수주를 얼마큼 하냐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폴란드 관련된 쪽에 본계약에 대한 수주는 하반기에 분명히 기대감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특히 이제 뭐 뉴스로 나왔습니다만 뭐 영국이라든지 뭐 아랍에미리트 뭐 이런 쪽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주와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방산과 함께 특히 이번 정부의 좀 아이덴티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시세를 좀 크게 좀 냈었죠.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방산과 다르게 너무나 많이 좀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좀 모멘텀을 좀 잡아서 올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책주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주요 모멘텀 중에 하나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네. 이제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법이라든지 IRA 관련된 좀 법이 좀 상당히 메인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소송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네.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지만 한수원이 한국형 원자로에 대한 수출이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갖고 오지 않을까. 결국 이제 정책의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4월 26일 전후로 해서 분명히 또 이런 모멘텀이 좀 가셔야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미리 좀 담아둘 수 있는 분명한 좀 제가 볼 땐 섹터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포트 안에 담아야 될지 원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죠. 자, 길건우 대표님은요, 수산 인더스트리를 가지고 오셨고 수산 인더스트리 작년에 상장이 된 새내기주입니다. 아직 원전이라는 모멘텀으로 큰 슈팅이 나오지 않은 새내기주인데 지금 국내외 원전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점 당연히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특히나 노후화된 발전소의 유지 보수가 여기에 대한 수요가 또 급증하지 않겠습니까? 얘기 다 하신 거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전 슈팅 나올 네. 때 수산 인더스트리는 혜택을 거의 못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도 작년 8월에 상장했거든요. 상장하고 살짝 조금 움직였다가 고점 찍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의 딱 가격대가 거의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열심히 가고 있는 애를 잡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들도 있지만 결론은 한 바퀴 돌다 보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관심 없을 때 미리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향후에 관심 많아질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고 뭐 그 안에서 얼마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면 되시는데 그러니까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 쪽은 민간 정비 분야에서 MS1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주 설비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주 설비를 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형 원전하면 항상 발목을 잡는 거는 안전성이에요. 안전성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뉴 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 소형 모듈 원자력 얘기하잖아요. SMR.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한 신성장 동력도 수산 인더스트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 자체가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신규 수주를 딱 하고 났어요. 아니면 하기 전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그 이후에 매출이 사실은 뚜렷하게 안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식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정비 용역이 수익이 줍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비중이 원자력이 45%, 화력이 한 36%, 신재생이 10% 정도 되거든요. 원자력이랑 신재생을 합해도 거의 한 55%가 넘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수주를 받는 주 고객이 한수원이랑 한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해외 수주 기대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베트남의 태양광 발전소도 있고요. 필리핀 수력 발전소, 중동의 또 원전 이런 기대감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전이 이슈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수산 인더스트리가 네.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서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원전 관련주 큰 슈팅이 나왔을 때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을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주 수산 인더스트리 눈여겨보자라는 투자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윤 팀장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말 그대로 원전의 대장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원전에 좀 모멘텀이 호재인 뉴스가 나올 때 가장 먼저 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떤 호재를 보면 좋을까요? 이 시점에서는? 일단은 뭐 네. 중소형주는 제가 볼 때는 원전 섹터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많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상승률은 높겠죠. 하지만 이제 대장주의 움직임을 좀 봐야 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예,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갖고 왔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오히려 지금 박스권 돌파 후에 좀 쉬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담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지금 연결 기준을 봤을 때 영업이익 자체가 뭐 1조 1,000억 정도가 좀 넘어가면서 특히 2021년, 그러니까 전년 대비했을 때 거의 27% 이상 증가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증명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지금 뭐 SMR 관련된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제 첫 SMR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 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SMR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는 거의 첫 주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원전에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수소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거든요. 최근에 문제 보게 된다고 하면 특히 이제 어제 좀 법사위를 통과 뭐 여러 가지 법 중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법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좀 수소 관련된 쪽까지도 같이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모멘텀이 생기다 보니까 수소와 관련돼서도 분명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위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연 한 1,700톤 정도의 지금 이제 이 액화 수소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소 경제와도 좀 맞닿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이제 원전과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좀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수소와 관련된 또 약간 좀 모멘텀 부재라고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원전의 대장주 플러스 뭐 수소와 관련된 종목으로 좀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과 관련해서 중소형주가 더 크게 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장주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진단 말씀 들어봤습니다.